그날 오후 한동석의 집안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원의 나무 그림자를 안방벽에 조용히 투사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그 조용한 햇살의 흐름을 멍하니 따라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곁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선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절의 추억은 먼지가 쌓인 골동품처럼 흐릿해졌지만 사진 속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진환씨. 정수의 입에서 그리운 이름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젊은 날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뜨거운 여름날 양조장 옆 개울가에서 몰래 만났던 순간들. 손끝만 스쳐도 얼굴이 붉어지던 설렘. 집안의 반대로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그녀는 언제부턴가 그 기억들을 잊은 줄 알았지만 사진 한 장 앞에서는 모든 게 다시 또렷해졌다. 사진 속 남자는 마광숙의 시아버지였다. 그러나 박정수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단지 젊은 날의 꿈이자 사랑이었던 진환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감정이 울컥 치밀었다. 젊은 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더 꼭 쥐었다. 흔들리는 손끝에서 그리움이 전해졌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마광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귤을 담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여사님, 귤 좀 드셔보실래요? 방금 깎았어요. 정수는 당황한 듯 급히 사진을 무릎 밑으로 숨겼지만 광숙은 그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은 광숙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광숙씨. 광숙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네, 여사님. 내가 누굴 찾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의 말에 광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수는 그 말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광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얼어붙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사진 속 남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이었다. 낯익은 눈매, 따뜻한 미소. 그 모습은 술도가의 영정사진과도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여사님의 첫사랑이 우리 시아버지? 광숙은 그 충격을 숨기려 애썼다. 당혹스러움과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정수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분 성함이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으세요? 정수는 사진의 뒷면을 어루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진환씨라고만 불렀어요. 이름도 성도 제대로 묻지 못했죠. 그땐 양조장 일을 하던 분이었어요.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 떠나야 했죠. 내가 먼저 보내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가끔은 그게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정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처음으로 광숙의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가운 손끝 너머로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다. 고마워요, 정말. 내가 당신에게 너무 날카롭게 군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광숙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용서도, 이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단어가 오갔다. 방을 나서며 광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시아버님이 여사님의 첫사랑이었다면 이건 분명 인연이야. 그리고 언젠가 여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릴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에 보관함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빛바랜 편지들과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글씨가 담긴 기록들. 그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넘기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가온 한동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광숙씨, 무슨 일 있어요?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르니까요. 밤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화해의 씨앗이 틔우고 있었다. 광숙은 그날 밤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시아버지의 유품들이 놓여있는 서랍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지난 세월을 되짚어 가듯 그녀는 조심스레 오래된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바랜 종이와 낡은 필기구,
그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펼쳐보는 손끝에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써두었던 듯한 일기장, 양조장 수기로 보이는 공책, 그리고 편지 봉투. 그중 한 통, 봉투는 없고 접힌 채 보관되어 있던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광숙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다소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억눌린 감정과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의 시작은 짧았다. 정수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광숙의 숨이 멈췄다. 정수, 여사님의 이름. 설마 이 편지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박정수에게 전해지지 못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양조장을 지키며 일해온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어떤 날들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가슴 절절히 담겨 있었다. 편지를 덮은 광숙은 곧장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그 남자. 분명 그 남자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시아버지였다. 술도가의 영정사진, 그리고 가족 앨범 속 그의 옛 모습과 사진 속 인물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여사님의 첫사랑은 내 시아버님이셨던 거야. 가슴 한켠이 찌릿했다. 이 모든 인연이 너무 기이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세상은 얼마나 좁은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엮이게 된 인연의 끈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다. 광숙은 한동안 더 시아버지의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수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정적이 흘렀다. 정수는 작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전날 본 흑백 사진이 그녀의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던 듯했다. 광숙은 그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여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진환 씨가 여사님께 썼던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정수는 놀란 눈으로 광숙을 바라보았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펼쳤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따라가는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람 나한테 정말 진심이었구나.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떠나게 했을까?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광숙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었다. 광숙은 조심스레 정수의 손등을 감쌌다. 여사님, 그분은 제 시아버님이셨어요. 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남편과 그분의 기록을 통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린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는지도 몰라요. 정수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깊고 기이한지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기막힌 인연이네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광숙을 향해 따뜻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엔 오래된 상처를 품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아주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광숙도 조용히 웃으며 그 미소를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광숙은 시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레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 상자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유품이 아닌 가족의 깊은 연이 담긴 증표였다. 그리고 그 증표는 두 여자의 마음을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었다.